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그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방 사건이 터져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그 조주빈 박사방 뭐 이런 어떤 텔레그램 그 성착취 사건의 모방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모방 범죄인지 원래 있었는지. 네. 그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조주빈 씨가 창시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뭐 어쨌든 그런 비슷한 범죄가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보면서, 특별히 이제 또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사회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이런 보도 같은 거를 하는 언론의 태도나 이런 것들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최근에 접한 게 목사방이라는 그 텔레그램 방 사건이었어요. 제가 어떤 분께 이거를 말씀드렸더니 목사들 진짜 문제야 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또 들었을 때 목사가?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화가 났던 게 우리가 언론 보도 준칙 때문에 성소수자는 그 성별도 표시 못 하는데, 네. 자, 이분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에 목사 사칭방이라고 해놨어요. 정확하게는 목사 사칭방이 맞는 거죠. 근데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목사 사칭방이라고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박사방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목사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거기는 종교인들이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뭐 조주빈 방처럼 거기에 이제 리더를 목사라고 부르고, 마치 교회처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뭐 이제 강도사도인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라고 하고, 자기들 신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신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조직처럼 운영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인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에 대한 저는 이거 혐오라고 혐오 생각해요. 발언이거든요. 혐오성 언론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언론에서는 한 거잖아. 이 사람들이 진짜 목사가 아니라 목사방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목사를 사칭해서, 목사라는 그 명칭을 사칭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정확하게 이들은 목사라는 것을 사칭해서 이렇게 방을 운영했다라고 기사를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언뜻 이제 이거를 보는 일반 사람들, 저도 처음에 보고 목사들이 이랬다고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국민들, 일반적인 국민들은 딱 그렇게 된 보도만 봤을 때는 목사를 나쁜 사람으로 하고, 목사들도 아주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이렇게 인식하는 인상이 딱 자리가 잡히잖아요. 그게 요새 막 댓글 중에 기독교를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하지. 네, 이런 혐오 표현의 분위기에 언론들도 약간 편승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편승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조장? 그래. 네. 맞죠. 저는 정말 게다가 언론이 요새 진짜 단타를 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 앞에서부터 선호 보도를 하지 않고 그냥 진짜 알림이야. 지금 알려진 사실 막 클릭수 높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범죄가 요거랑 연결된 건지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쵸. 네. 또 하나는 범죄 자체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 이 자경단이라는 그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그런 텔레그램 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239명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텔레그램 그 조주빈 방에는 이제 73명 정도 있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나 많은 사람들이 가담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실제로 10대 여성들이 10명 정도가 성폭행을 당했고, 거기 또 이 자경단, 이번에 그 텔레그램 방의 특징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 조주빈 방에는 미성년 여자아이들이 다 대부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남녀노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거랑 관련된 게. 정보 공개 하지 말라고. 맞아. 범죄 신상 정보 하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도 됐죠. 두목이요. 네. 두목이. 네. 그것도 조주빈이 이렇게 절차 다투고 했던 것처럼, 진짜.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범죄자들이 뻔뻔하게 하는 거를, 물론 범죄자들도 인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지나친 인권, 저는 인권교육보다 먼저 준법 교육부터 좀 실시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너무 과도한 인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거는 진짜. 정말 그건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뭔가 나한테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1대1로 보복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해주고 지켜주려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당연히 이게 인권이 제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법률적인 입장에서는 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시고 저도 화가 나는 점은 있지만 이 절차를 범죄자라고 해서 무조건 박탈하면 이제 작은 범죄를 하신 분들도 당연히 절차가 배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자신이 중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다 이용하는 거. 네, 그게 얼마나 뻔뻔스럽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최소한 뭐 본 결정이 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이 날 때까지는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그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돈을 이용해서 결국 변호사들이 절차를 찾아서 뭐 이걸 하는 거를 보면서 아 너무 이 법치국가의 애석함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법이라는 게 완벽하진 않지만 자경단이 운영했던 텔레그램 방의 두목이 이 사람이 3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30대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경찰청에서 이 사람 검거해가지고 신상을 공개하기 전에 분명히 그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그렇죠. 통해서 공개하기로 결정이 된 거고 결정할 때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공개를 결정을 했을 텐데 그것도 뭐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보류해놓고 이 보류한 기간에 이 신상 공개에 대한 그거 자체에 대해서 공개하지 말라고 공개하지 말라고 가처분을 해놓고 사실 이게 그렇게 네. 긴 기간은 아닐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신청에 대한 내용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단이 이루어지는 짧은 기간 동안도 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가처분까지 했다는 거 그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이용해서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이게 좀 오히려 씁쓸하죠.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니까 결정에 따르는 형태로 오히려 작은 범죄를 하신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씁쓸하죠. 정말 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성범죄, 성착취물 만들고 이런 범죄자들 이제 만나게 되면 범죄자들한테 왜 했냐고 물어보거든요. 재미로? 진짜 이게 이렇게 큰 범죄인지 몰라서? 라고 하세요. 정말 심각해요. 왜? 이 범죄를 했을 경우에 내가 받는 불이익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어요. 범죄자들 변론을 국선으로 종종 하잖아요. 얘기를 해보면 내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슬퍼하는데 피해자 가족이 합의를 안 해주거나 용서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너무 안 해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웃겨요. 그래서 제가 범죄자 가족분들을 약간 혼내면서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를 생각해보면 절대 용서를 해달라고 빌고 빌어도 안 해주셔도 할 말은 없지만 우리 범죄자도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거지 당연히 합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곤 하는데 이게 나의 인생도 젖먹고 상대방의 인생도 완전히 젖먹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권교육보다 먼저 준법교육 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현재 상황, 그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 권리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법을 위반했을 때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벌을 주라는 게 지금 최근에 그 무슨 응징하는 드라마 같은 게 나오는 그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새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법도 사실 국회에서 입법권 너무 남용하잖아요. 법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법 그거 내용이 나왔던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국회의 몇 %가 범법자? 맞아요. 그러니까 그 범법자들이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웃긴 거죠. 웃기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진 법의 내용들도 너무 웃기고요. 어이가 없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야? 막 이런 생각,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허접한 법들이 너무 많고 그런 법들을 끊임없이 내고 있는 게 정말 이거 입법권이 너무나 심하게
남용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치 국가가 맞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방이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점점 엄중해지고 있어요. 네. 그 취지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범죄가 한 번만 일어나도 특히 성착취물 이거 만들거나 성착취 행위를 하거나 그걸 당한 피해자들은 그 트라우마가 엄청 오래 간단 말이죠. 근데 이 처벌이 계속 강해져서 처벌이 굉장히 엄중해지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살인 범죄보다 더 변호하기 어려운 성범죄. 왜냐하면 무슨 양해를 구할 게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진짜 개념 없이 생각 없이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같이 했다는 게 참 네, 얼마나 법을 우습게 하는 나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법을 자기는 남들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주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는 거기에서 어떻게든 피해가고 최소한 그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양심적인지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게 예전에는 내가 돈이 돼도 이게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돈을 좀 덜 버는 방향을 선택하는 게 좋은 일이다 라는 약간 이런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문화가 있었답니다. 최소한의 이제 도덕과 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한테 조금 피해를 끼쳐도 내가 돈이 된다 그러면은 할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정말 슬픕니다. 인간성들이 점점 말살되고 도덕의 기준이 없어져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같거든요. 점점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너한테도 피해를 많이 주는 수밖에 없다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서로 따뜻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로 가면 좋은데 진짜 결론이 항상 그러니까 준법 교육을 잘하고 그래서 준법 정신을 길러주고 최소한의 어떤 정말 인성 교육 그 도덕과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기준들이 다 무너져 있어서 사회 곳곳에서 지금 이제 둑이 무너진 것처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초등학생 때부터 저희가 이제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그냥 쉽게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얼굴 합성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리고 텔레그램 우리 SNS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 청소년 휴대폰에 텔레그램이 왜 필요하지? 그렇죠. 네. 텔레그램 못 걸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카톡도 그렇고 우리가 SNS에 대해서 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맞지 않는 거지만 어떤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그런 조치들 필요하죠. 왜냐하면 해야죠. 도박 사이트의 경우에 청소년이 가입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냥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경찰이 이런 무능한 것들에 것 같고 다 문을 열어두고 있는지 그런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이렇게 상식이 좀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아주 그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